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하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라야,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날 갑자기 모임이 잡혔는데 참석할 수 있지? 우리 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사실 나도 어제 연락받았는데 너 고등학교 동창 중에 서경이라고 기억나지? 서경이? 기억나지? 근데 갑자기 서경이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서경이는 우리 멤버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어제 아람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아람이 말로는 서경이가 곧 결혼을 한다는데 서경이가 학교 다닐 때 워낙 내성적이었잖아. 그러다 보니 결혼식에 참석할 친구가 많지 않다나 봐. 그렇긴 했던 것 같아. 나도 서경이 이름만 얼핏 기억이 날 뿐이지 얼굴은 가물가물하거든. 친구 하나의 말에 서경이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흐릿한 모습만 가물가물할 뿐이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느라 잠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하나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세라야,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거야? 아니야. 친구인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도 결혼해봐서 잘 알지만 결혼식장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잖아. 우리가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뭐. 역시 내 절친 세라는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다니까. 하나가 한동안 수다를 떨다 전화를 끊었는데요. 하나는 중학교 때부터 절친으로 저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평소 조용조용한 저와는 다르게 하나는 명랑 쾌활한 편이라 우리 부모님도 하나를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하나는 친구들에게 항상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때 함께하던 6명의 친구가 지금껏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물론 모임의 회장은 하나였고 모임 관련 전반적인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하나가 전화로 서경이란 친구 이름을 말하며 모임 날짜를 말해줬는데 사실 서경이와는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것 외에는 통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 동창이면 다 같은 친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의 말에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선 시간이 지나 약속 날짜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역시나 하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세라야, 나 지금 너네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리고 있어. 나 혼자 가도 된다니까 뭐하러 여기까지 오고 그래. 심심해서 수다 떨면서 가려고 하지.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하루라도 수다를 못 떨면 입에 가시가 돋잖아. 아무튼 못 말린다니까. 제가 장난스레 웃었지만 그 모든 것은 차가 없는 저를 위한 하나의 배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말한 모임 장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려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후 집 앞에서 하나를 만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가 격하게 반기는 모습에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누가 알면 우리 몇 년 만에 만난 줄 알겠다. 네가 잊은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우리 만난 지 3주밖에 안 됐거든. 나한테 3주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데 그래. 예전에는 우리 매일같이 만나서 수다 떨고 그랬는데 둘 다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다. 가끔은 예전이 많이 그립고 그래. 그건 나도 그래. 난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내 사랑하는 조카들은 잘 지내고 있겠지? 당연하지. 지금도 하나 이모 보러 간다고 하니까 따라온다는 걸 간신히 뜯어말리고 오는 길이야. 가끔 보면 나보다 널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지금 놀아주고 있어. 아무튼 네 남편도 참 착하다니까. 그럼 출발합니다. 라며 하나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둘째를 출산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가 많은 도움을 주던 생각이 나면서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하나는 항상 제게 아낌없이 베풀곤 했으니까요.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하나는 회사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로 제게 즐거움을 줬는데요. 둘째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둔 제게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재밌기만 했거든요.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하나가 서경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서경이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근데 나한테 연락이 와서 많이 놀랐잖아? 근데 갑자기 네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연락한 거래? 우연히 아람이를 백화점에서 만났던 모양이야.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내 전화번호를 물어봤던지 아람이가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줘도 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알려주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전화 받고 많이 놀랐어.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놀랐는데? 전에는 진짜 조용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말도 엄청 많고 목소리도 카랑카랑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던 석영이가 이런 친구였나 헷갈리더라고. 그래도 석영이가 조금은 기억이 나나 보네? 너도 내 성격 잘 알잖아. 물론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대충 기억이 나긴 해. 엄청 조용해서 내내 혼자 있었거든. 내가 가끔 말 시켜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며칠 전 통화할 때 보니까 말도 엄청 잘하고 그래서 많이 놀랐잖아. 근데 아람이한테 들어보니까 엄청 부잣집 남자랑 결혼을 한다나 봐. 오늘 가는 식당도 석영이가 예약한 건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비싼 식당이더라고. 거기다 석영이가 성형수술을 싹 다 해서 예전에 그 얼굴이 아니더래. 백화점에서 아람이 알아보고 먼저 아는 척을 했다는데 처음에는 아람이가 전혀 못 알아보고 당황했다고 하더라고. 성형수술을 했단 말이야? 어, 전에는 좀 많이 통통했다고 해야 하나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완전 날씬해졌더래. 눈이랑 코 수술은 물론이고 아람이 말로는 양악수술도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뭐? 양악수술? 그거 위험한 거 아닌가? 너처럼 얼굴 예쁜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절박하고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 내가 예쁘긴 뭐가 예쁘다고 그래. 그냥 아줌마인걸. 넌 지금도 무진장 예쁘거든? 화장도 많이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엄청 예쁜 거지. 암튼 난 쌍꺼풀 수술도 무서워서 생각도 못 하겠던데 용기가 대단하더라고. 그치만 엄청 예뻐졌다고 하니까 그럼 된 거 아니겠어? 그것도 자기 만족인 거잖아. 하긴 뭐 예뻐져서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걸로 된 거지 뭐. 나도 성형수술하는 거 나쁘게만 보고 그러진 않아. 다만 난 무서워서 못할 뿐이지. 라면 하나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석영이가 손을 번쩍 들고 불렀습니다. 어머! 세라랑 하나구나! 맞지? 어쩜 니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진짜 반가워. 근데 넌 진짜 못 알아보겠다. 왜? 너무 예뻐져서? 석영이가 하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는 제게로 눈길을 옮겼는데요. 순간 석영이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라는 그새 얼굴이 많이 상했네. 예전에는 내가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예뻤던 것 같은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한 거야? 혹시 결혼하고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게 결혼할 때 잘 좀 보고 결혼하지 그랬어. 마치 승리에 도취된 듯 석영이가 다시 한번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만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당황한 채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자 하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세라 얼굴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 우리 세라는 여전히 예쁘지. 특히나 우리 세라는 화장기 하나 없고 청순하고 순수한 이 얼굴이 매력적이거든. 세라 남편이 세라한테 반해서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 지금도 세라 공주 대접받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선 앉아서 얘기하자. 라면 하나가 석영이를 무시한 채 자리에 앉았는데요. 마치 그 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석영이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내가 지켜봤는데 착한 남편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 남자는 무조건 능력이 최고 아니겠어?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말이야. 근데 세라 남편은 돈이 좀 있는 거야? 세상 사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난 세상에서 세라가 제일 부럽다니까. 뭐가 부럽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사는 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사는 게 힘들긴 세라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도 세상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분들이거든. 아마도 세라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분명해. 하나가 부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는데요. 석영이가 불쾌한 듯 입을 뗐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세라한테 물어봤는데 왜 하나 네가 대답을 하는 거야? 준하니까 대신 대답하는 것뿐이야.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둘이 친구라고 하기보다는 왠지 하나가 세라 부하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니들은 그런 느낌 못 받았니? 라며 석영이가 다른 친구들을 둘러봤지만 다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석영이를 바라보고 있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한 것인지 석영이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 석영이가 제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대화를 하는 내내 왠지 모르게
저를 의식하는 듯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하나가 적당히 방패막이가 되어졌기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석영이가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제 결혼 생활을 물어보며 석영이 자신과 비교하기 바빴거든요. 그 모습에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는데요. 굳이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으니까요. 그날 석영이는 내내 승자가 된 듯한 표정으로 의기양양해 있었고 예비시댁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아버님은 회사 사장님이시고 남편은 그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어. 우와, 그럼 너 그 집 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그 회사에서 일도 하겠네? 아니지. 난 결혼하고 나면 집안 살림을 총괄하게 될 것 같아. 뭐? 집안 살림 총괄? 그게 뭐야? 하나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는데 석영이가 불쾌한 듯 대답했습니다. 니들이 잘 모르나 본데 부잣집에서는 밖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 집안을 돌보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 그래서 시어머님한테 이것저것 배우게 될 것 같아. 그럼 시어머님 얼굴을 맨날 봐야 하는 거야?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나가 양미간을 찌푸리며 치를 떨었는데요. 석영이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원래 그래. 니들 유명 연예인들 보면 재벌집에 시집가서 일 그만두고 내조하는 거 봤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잖아. 넌 결혼 앞둔 사람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순간 석영이가 버럭했기에 하나가 놀라서 사과했습니다. 아, 미안해. 난 그냥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건데 진짜 미안해. 혹시 내가 부잣집으로 시집간다고 하니까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글쎄, 난 돈보다는 마음 편한 게 더 좋더라고. 사실 우리 시댁도 좀 잘 사는 편에 속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가끔은 피곤하거든. 그래서 세라는 시댁이 진짜 부러울 때가 많아. 세라는 시부모님도 엄청 좋으신 분들이고 형님이랑 아주버님들도 엄청 좋거든. 결혼한 친구들은 다들 알겠지만 형님들이랑 사이가 좋을 확률보다는 안 좋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 근데 세라네 형님들은 진짜 의리파라니까? 그래서 난 세라가 너무너무 부러워. 우리 시댁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거든. 하나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석영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야 돈으로 안 되니까 눈치 보여서 그런 거겠지. 이래서 니들이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하는 거야. 난 돈만 많이 주면 만사 오케이거든. 앞으로 피부 관리도 받아야 하고 하는데 돈 없어 봐라.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늙는다니까. 라며 석영이가 저를 바라봤는데요. 대화 내내 석영이는 저를 의식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잠시 후 석영이가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니들 이 호텔 알지? 우리 여기서 야외 결혼식 할 거니까 꼭 와서 축하해줘. 이 호텔에서 연예인들도 결혼식 많이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곳이거든. 아마 음식도 엄청 맛있을 거야. 라며 석영이가 한참 동안이나 자랑을 했고 얼마 뒤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냥 지 자랑하러 나온 것 같아. 좀 꼴불견이었지. 그러게. 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 근데 유난히 나한테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도 너한테 유난히 좀 심한 것 같더라. 내가 볼 때는 학교 다닐 때 네가 워낙 예쁘기도 했고 공부도 잘해서 인기도 많았잖아. 그래서 질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내가 인기가 많긴 무슨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은 건 하나 너였잖아. 그렇지. 나도 인기가 많긴 했지만 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거고 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잖아. 거기다 넌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왔고 말이야. 그런 것들을 질투하는 게 아닌가 싶어. 사실 오늘 보니까 석영이가 성형수술로 예뻐지긴 했는데 네 옆에 있으니까 석영이 얼굴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상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이해해. 넌 비비크림만 바르고 나왔는데도 이 정도인데 질투를 안 하게 생겼냐? 혹시나 제가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던 것인지 하나가 제 칭찬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하나 덕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얼마 뒤 석영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석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결혼식장이 으리으리했습니다. 신부화장을 곱게 한 석영이와 사진도 찍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석영이가 고맙다며 밥을 사겠다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와 함께 다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결혼식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자 석영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신나서 말했어요.
그렇지. 음식 진짜 맛있었지? 그 호텔 음식 진짜 알아주거든. 우리 엄마도 엄청 맛있었다고 하더라고. 우리 시아버님이 다 고급으로 하라고 해서 엄청 신경 많이 썼거든. 이 백도 우리 시어머님이 사주신 건데 이거 엄청 비싼 백이라니까. 석영이가 백을 번쩍 들어 올려서 백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하던 석영이가 제 백을 빤히 바라보다가는 비웃듯 말했어요. 세라야, 넌 나이가 몇인데 그런 백을 가지고 다니는 거니? 설마 남편이 백 하나 못 사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난 명품 그런 건 관심이 없어서 싫다고 했어. 꼭 명품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웬만하면 남편한테 백 하나 사달라고 해. 요즘 보니까 그런 백은 대학생들도 안 하고 다니던데 남편이 너무 무심한 것 같네. 니네 남편이 다 엄청 쫓아다녀서 결혼한 거라며. 그런데 그런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야? 이래서 여자 팔자 뒤흉박 팔자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그렇게 예쁜 얼굴로 남자 좀 잘 골라서 결혼하지 그랬어. 석영이가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하나가 나서서 석영이를 나무랐습니다. 넌 그까지 가방 때문에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내가 보니까 명품백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솔직히 허세 심한 사람들이나 명품백 자랑하고 다니는 거지. 세라처럼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거든. 그러고 보니 석영이 넌 자존감이 엄청 낮은가 보다.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발끈하는 거 보니까 내 말이 비수가 돼서 꽂히기라도 했나 보네. 세라처럼 고상한 사람은 그까짓 명품백 안 해도 빛이 나기 마련이거든. 근데 넌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놓은 것처럼 보여. 뭐?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 지금 아주 멀쩡해. 그러니까 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한 번만 더 우리 세라한테 말 함부로 하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가만 안 둘 참이니까. 하나가 석영이를 노려봤는데요. 석영이가 몸을 부르르 떨다가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분위기가 엉망이 됐지만 하나가 나서서 수습을 했어요. 하지만 제 기분은 썩 좋지가 않았는데요. 석영이가 제게만 나를 세우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날 집에 들어와서 내내 한숨만 내쉬고 있자 남편이 물었어요. 왜? 오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냥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 라며 제가 자리를 피했고 그 뒤에도 며칠 동안 내내 제 표정이 좋지 않자 남편이 하나에게 전화를 해서 연유를 물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며칠 뒤 하나가 제게 전화를 해서 어렵게 말을 꺼냈거든요. 세라야, 사실은 니네 남편이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길래 내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해줬어. 근데 충격을 많이 받았던지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 뭐? 진짜 다 말했단 말이야? 뭐라고 말했는데? 그냥 명품백이라든지 그런 거 다 말했지 뭐. 그런 말을 뭐하러 했어. 사실 육아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틈도 없어서 그런 것뿐인데 남편이 오해할 거 아니야. 내가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하나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왠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뒤 남편이 놀랄 만한 말을 꺼냈거든요. 여보, 우리 집에 친구들 한 번도 초대한 적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주말에 친구들 좀 초대할래? 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라고? 생각해보니까 집들이 한번 제대로 못한 것 같더라고. 혹시 하나가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신도 알다시피 육아하다 보면 대부분은 화장도 잘 못하고 그러거든. 근데 석영이란 친구가 좀 오해를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저기 그게 말이야. 집들이는 내가 꺼낸 말이 아니고 형수님들이 꺼낸 말이야. 뭐? 형님들이? 설마 당신 형님들한테도 다 말한 거야? 제가 원망스러운 듯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엄마가 반찬 가지고 가라고 하길래 잠깐 갔었거든. 근데 엄마가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물어보는 바람에 당신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말했거든. 그 다음은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엄마가 고릴라처럼 막 펄쩍펄쩍 뛰더니 형수님들한테 다 말한 거야. 맙소사, 그럼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다 계획한 거야? 그래서 집들이를 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시라는데? 그야 나도 잘 모르지. 확실한 건 엄마가 무진장 화가 많이 났다는 건데
거기다 큰형수님까지 분노하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야. 당신 혹시 어머님이랑 큰형님 동시에 분노하면 수습 불가하다는 거 잊은 거야? 아니, 물론 잊진 않았는데 난 이렇게 난리가 날 줄 몰랐거든? 확실한 건 엄마랑 형수님 두 분이 당신을 진짜 예뻐하긴 하는 것 같아. 엄마가 코에서 김을 막 내뿜더니 감히 우리 막내한테 그따위로 말했다는 말이지? 막 이랬다니까. 난 벌써부터 오금이 저리는데 참 좋기도 하겠다. 제가 남편을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자 남편이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제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집들이를 안 해도 된다고 몇 번이나 안심을 시켰지만 역시나 시어머님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거든요. 감히 누가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난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계획했던 대로 집들이 해. 음식은 우리가 다 알아서 준비할라니까. 어머님, 저는 진짜 괜찮아요. 아니다. 알게 된 이상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며 시어머님이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않게 집들이를 하게 됐는데요. 그달에 제 생일도 있다 보니 생일 파티 겸 집들이 겸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음식은 시어머님과 형님들이 와서 순식간에 회치웠고 친정엄마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는 치밀함까지 보였어요. 잠시 후 친구들이 하나둘씩 집에 들어왔습니다. 잔뜩 치장을 하고 들어오는 서경이를 시어머님과 형님들이 뱁새 눈을 하고 노려봤습니다. 그 모습이 섬뜩하기까지 했기에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밥상에 다 앉은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말을 했어요. 내가 이 회를 수산시장 가서 직접 떠온 거니까 맛있게 먹어요. 역시 사람이나 생선이나 자연산이 최고라니까. 안 그래요? 시어머님이 서경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물었고 서경이가 당황한 채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요? 예?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네. 난 무슨 실수라도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늘 느끼는 거지만 자연산이라 때깔 자체가 다르다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자연산 따라가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님이 자연산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었고 하나가 신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나 생선이나 이 자연산이 제일이죠. 그 말에 서경이 표정이 더욱 말이 아니었지만 다들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에는 큰형님이 과일을 먹자며 사과를 가지고 와서 깎으며 서경이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경씨, 이 사과 엄청 맛있겠죠? 이걸 왼쪽으로 돌려 깎는 게 예쁠까요? 오른쪽으로 돌려 깎는 게 예쁠까요? 네? 그걸 갑자기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경이가 사색이 된 채 물었고 큰형님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알만한 사람끼리 왜 이래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라 나한테 구별하는 법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오늘 서경씨가 들어오는 모습 딱 보니까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뭘요? 뭘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 싹 다 뜯어고친 게 분명해 보이길래 그냥 물어본 건데 정색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형님이 대놓고 서경이를 공격하고 있었는데요. 서경이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정색을 한 채 맞받아쳤습니다. 이제 보니 전에 세라한테 명품백 하나 없다고 놀려서 가족들끼리 저를 망신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역시나 돈이 없어서 자격지심이 있는 건가? 서경 씨도 대놓고 우리 며느리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해놓고는 이런 발언을 직접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가 보네요. 자기가 상처 줄 때는 당연한 거고 누군가한테 상처받을 때는 발끈하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니까. 대체 제가 무슨 상처를 줬다는 겁니까? 저는 적어도 있는 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있는 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이건 뭐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연산이 아닌 거 팍 티가 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시어머님도 지지 않고 서경이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서경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명품백 하나 없어서 며느리가 무시당했다는 소리 들으면 하나 사줄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요?
돈 없는 걸 너무 티내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명품백이 없긴 왜 없어. 원래부터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안 들고 다니는 것 뿐이구만. 말 나온 김에 한번 구경해 볼 티요? 애비야, 손님들한테 그 명품백 좀 보여줘라. 시어머님 말에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친구들을 데리고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었는데 거기에 저도 처음 보는 명품백들이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안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명품백이 브랜드별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당황했지만 모른 척한 채 미소만 짓고 있었는데요. 서경이가 아연 실색한 채 멍이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 세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막내 며느리 게 아니면 왜 여기 있겠소? 근데 그동안 안 가지고 다닌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지고 다니던 말던 큰 우리 며느리 마음인 거지. 그쪽이 왜 왈가왈부하는 거요? 가만 보면 갑자기 졸부가 되거나 한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집착하고 그러는 거지. 원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티내지 않거든. 얼굴도 성형수술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데 성형한 사람들은 지가 원래부터 예쁜 줄 알고 그렇게나 티를 팍팍 낸다니까. 그치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지. 그렇고 말고. 시어머님이 아주 대놓고 서경이를 공격했고 서경이가 씩씩대다가는 집에 일이 있다며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돌아가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과 형님이 명품백 대여점에서 대여를 해서 넣어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에 놀란 채 서 있었더니 시어머님이 제게 선물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생일 선물이다. 네? 생일 선물이요? 내가 혼자 사려고 했는데 네 형님들도 보탠다고 해서 이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샀어. 네가 이런 거에 관심 없는 건 알고 있는데 한두 개 정도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더구나. 그러니까 친구들 모임 갈 때 한 번씩 가지고 나가도록 해. 난 우리 며느리들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꼴 절대 못 본다. 라며 시어머님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어찌나 고맙던지 다시 한번 머리가 절로 숙여졌어요. 사실 그동안도 시어머님과 형님 두 분이 많이 챙겨주셔서 그저 감사하기만 했거든요. 그 뒤 저는 시댁 가족들에게 더욱 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하나가 찾아와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몇 달 전에 서경이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괜히 너 기분 나쁠까봐 말을 안 했었거든? 근데 서경이가 전화를 해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있지. 이상한 소리라니? 무슨 소리를 했는데 그래? 돈이 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부잣집으로 시집갔는데 너한테 돈을 왜 물어봐? 서경이가 하는 말이 시댁 가족들이 돈에 엄청 집착을 해서 잘 쓰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경이도 용돈 받아서 썼던 모양인데 얼마 주지도 않았나 보더라고. 근데 그 양악 수술했던 게 문제가 생겨서 그걸 뭐라고 해야 하지? AS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돈이 없다는 거야. 문제는 시댁에서는 성형한 거 몰라서 알면 큰일 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빌려줬어? 아니, 안 빌려줬지. 근데 친정도 돈이 없는 모양인지 여기저기서 빌리다 못 빌렸다는데 얼굴이 계속 이상해지니까 시어머니가 의심을 하다가 뒷조사를 했던 모양이야. 그동안도 손주를 봐야 하는데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야 한다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하나가 침을 꼴깍 삼킨 채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요. 하나 말에 의하면 결혼 전 서경이가 자신은 성형한 게 아니라 자연산이라면서 졸업사진까지 위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공을 들여서 졸업 앨범까지 위조해서는 시어머니한테 보여줬다네요. 서경이 시어머니와 남편은 설마 졸업 앨범까지 위조를 했을까 싶어서 그냥 믿었고요. 그런데 서경이 시어머니가 서경이 얼굴이 점점 이상해지자 뒷조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들통이 났고 사기 결혼이라며 소송까지 하겠다며 서경이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부잣집 남자와 결혼한다고 서경이와 친정 부모님이 있는 대로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라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서경이 소식을 전해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